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내림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4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앉았는데요. 150만 원대 후반, 158만 원 정도까지도 올랐던 이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올해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뱅가드 펀드에 대한 그런 이슈들, 거기다가 엔화 약세에 따른 우려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다만 추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만큼 당분간은 수급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이고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해외 증시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는 5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증시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와는 대조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경제 지표가 여러 건 발표된 데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6% 올라가면서 13,596선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0.5% 이상씩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의 실적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이 3센트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자산 규모 3위 은행인 시티그룹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69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의 전망을 밑도는 부진한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특히 12월에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됐는데 지난 11월보다도 12%가 증가한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년 내 최소치까지 내려가면서 고용시장 역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등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상승권에서 등락을 했고 장중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0.6%가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주의 실적 발표 부진에 따른 하락이 포착되면서 금융주만이 0.2%가 밀려났고 나머지 업종은 대체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의 종목 가운데 상승 상위권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텔이 2%대 강세를 펼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이 마감된 직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고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30개 종목 가운데 4%로 가장 크게 밀려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JP모간 체이스가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가 1% 가까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 3,744선에 거래 마감됐고 독일의 닥스 지수와 영국의 푸치백 지수 역시 0.4에서 0.5%씩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발 재료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서 전해진 경제 지표의 호조 소식에 힘을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영국 쪽의 리오틴토가 경영진의 사퇴 악재가 전해지면서 0.7% 정도 밀려난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매 업체인 까르푸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6%의 강세를 펼쳤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장에서 까르푸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6%의 강세를 펼쳤고요. 이 밖에도 금융주인 크레딧 아그리콜이 2%가 넘는 강세를 펼치면서 거래 마감한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거의 모든 업종 역시 상승한 우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주만이 1%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세멘트사, 그리고 티센그룹과 함께 루프트한자가 2에서 3%로 상승 상위권에 랭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0.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가 상승했던 반면에 아래쪽인 베이지 기초 소재 업종은 0.3%가 밀려났고 유틸리티 업종 역시 0.3%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오틴토가 경영진의 사퇴 악재가 전해지면서 0.7%가 밀려났고요. 그동안은 계속 조정을 받았던 테스코가 오늘 0.5%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강세를 펼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12%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의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 이런 건설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 역시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재료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WTI 가격이 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알제리의 천연가스 시설을 점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흐름인데요. 이 같은 소식은 부담스러운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